오래된 기계 소리만 남은 방이었다. 초침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벽 속을 파고드는 듯한 차가운 공기가 매일 새벽 내 피부에 닿았다. 나는 서재의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해가 뜨는 것을 기다렸다.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건 책상 위의 작은 작업등 뿐이었다. 나는 지난 40년을 그 빛 아래서 보냈다. 수천 개의 도면을 만들고 수없이 많은 종이의 촉감을 손끝으로 기억했다. 그때 내 시간이 흐르는 소리는 명확했고 내 손의 움직임은 곧 세상의 움직임과 같았다. 하지만 이제 시계는 여전히 가고 있지만 내 시간은 멈춘 것 같았다. 나는 은퇴했다. 더 이상 내게 도면을 요구하는 곳도 내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없었다. 회사 건물에서 마지막으로 나올 때 공기 중에 떠다니던 먼지가 내 발목을 붙잡는 것 같았다. 무거운 것에서 해방되었다는 안도감은 잠시뿐, 곧 무용한 존재가 되었다는 서늘한 인식이 그 자리를 채웠다. 컴퍼스가 종이를 긁는 날카로운 소리. 나는 그저 앉아 있었다. 40년 동안 쌓아온 내 가치가 이처럼 조용하고 차가운 새벽의 온도 속에서 덧없이 닳아 없어졌음을 확인하면서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길게 들어온다. 은퇴 후의 일상은 완벽하게 평온했다. 아내는 좋아했다. 이제 당신도 좀 쉬어야지.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는 내게 휴식을 명령하는 듯했다. 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따뜻하게 데워진 커피의 냄새를 맡으며 신문을 읽었다. 겉으로는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이 때로는 나를 질식시킬 것 같았다. 나는 늘 무언가를 해내야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내 할 일이 휴식뿐이라는 사실은 매끄러운 비단. 천처럼 편안하면서도 동시에 나의 쓸모를 부정하는 날카로운 면도날 같았다. 나는 신문을 내려놓고 무심코 채널을 돌렸다. 화면 속에는 젊고 패기 넘치는 건축가들이 내가 평생을 바친 구조 대신 미학과 트렌드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내가 쓰던 낡은 제도판이 아닌 터치 한 번으로 모든 것이 구현되는 차가운 유리판 앞에서 작업을 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서재로 향한다. 방은 햇빛이 잘 들지 않아 서늘하다. 나는 서재 책상 앞에 앉아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회사 아이디 카드를 꺼내 만져봤다. 두께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얇은 플라스틱 조각. 40년의 세월이 이 얇은 카드 한 장으로 압축된 것 같았다. 그때 손자가 집에 왔다. 대학생인 손자는 시끌벅적했고 집 전체의 공기 흐름을 갑자기 빠르게 만들었다. 그는 내가 서재에 틀어박혀 있는 것을 보고 말했다. 할아버지, 왜 이렇게 답답하게 사세요? 밖에도 좀 나가시고 친구분들도 만나세요. 나는 반사적으로 대답했다. 너처럼 목적 없이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낫다. 훈계하려던 것이 아니었다. 그저 가슴 속에서 갑자기 올라온 뜨거운 무언가가 입 밖으로 터져 나왔을 뿐이었다. 손자는 순간 얼굴을 굳히더니 아무 말 없이 현관으로 걸어 나간다. 현관문이 닫힐 때 나는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내 심장을 때리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가 해온 모든 것이 정말로 목적 있는 삶이었을까? 아니면 나이가 들면서 그저 불필요한 고집만 늘어난 것일까? 나는 벽에 걸린 시계 소리가 아닌 내 귀 속에서 울리는 둔탁한 심장 소리만 들었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데 왜 나는 나를 깎아내리는 말만 하고 있을까? 평온한 듯했던 일상이 갈라지는 유리창처럼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비가 내리는 날의 오후, 창밖의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 배경음악처럼 깔린다. 나는 서재에서 멍하니 앉아 있다. 며칠 뒤 아내가 외출하고 혼자 남은 오후였다.
나는 문득 40년 전 내가 처음 설계했던 작은 도서관 건물의 녹슨 사진을 보았다. 그때의 나는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담아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서랍 깊은 곳에서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낸다. 봉투 안에는 얇고 건조한 종이의 냄새가 난다. 안에는 40년 전 그 도서관 설계 당시 동료와 주고받았던 짧은 메모들이 들어있다. 메모를 읽어 내려가던 중 불현듯 잊고 있던 장면이 떠올랐다. 그 도서관의 기둥 하나. 동료는 예산 문제로 구조를 단순화하자고 했지만 나는 내 고집대로 안전율이 높은 설계를 밀어붙였다. 안전은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이 내 철칙이었으니까. 나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낡은 컴퓨터를 켰다. 은퇴 후 처음 켜보는 기계였다. 펜이 돌아가는 시끄러운 소리가 고요한 집을 깨웠다. 나는 그 도서관의 최근 뉴스를 검색했다. 기사 제목이 보인다. XX 도서관, 내부 리모델링 중 기둥 철거 시 심각한 구조적 결함 발견. 머리가 멍해졌다. 나는 분명 최고 수준의 안전율을 적용했는데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내가 아닌 다른 이의 설계 변경으로 발생한 문제가 아니었다. 내가 40년 전 계산했던 기둥의 하중 방정식 달러 LWD, WL 달러, 여기서 달러 WD 달러는 고정. 하중, 달러 WL 달러는 활화 중에 미세한 계산 착오가 있었고 오랜 세월의 하중을 견디지 못한 것이다. 나는 숨을 쉴 수 없다. 가슴이 턱 막힌다. 내 호흡 소리가 거칠게 들린다. 나는 컴퓨터 화면에 손을 짚는다. 차가운 모니터의 촉감이 느껴진다. 40년 전의 실수. 그 당시에 나는 젊었고 오만했고 누군가의 조언을 묵살했다. 내 확신이 누군가에게 위험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 피부 아래로 스미는 죄책감처럼 퍼져나갔다. 나는 평생을 완벽한 구조를 만들었다고 자부했는데 나의 낡은 지혜는, 나의 오랜 고집은 결국 치명적인 결함이었던 것이다. 나는 자리에서 힘없이 무너져 내린다. 방바닥에 차가운 나무 냄새가 코끝을 스친다. 빗소리가 점점 커진다. 내가 틀렸어. 거의 들리지 않는 속삭임. 나는 내 존재의 의미를 잃었다. 내가 쌓아 올린 40년의 시간은 결국 무너질 뻔한 위험을 안고 있었다. 세상이 나를 밀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그 시대에 결함을 가진 존재였던 것이다. 비가 잦아들었지만 내 안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내 가치는, 내 시간이 닳아 없어졌다. 며칠 후, 방 안의 습하고 텁텁한 공기 속에서 나는 여전히 서재 바닥에 웅크리고 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다. 주변은 어질러져 있다. 나는 은퇴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내 죄책감과 실수에 의해 스스로 폐기 처분된 것이었다. 아내가 방에 들어왔다가 아무 말 없이 나갔다. 그녀의 걱정 가득한 침묵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다. 나는 눈을 감고 과거의 도면과 숫자들이 떠오르는 것을 막으려 한다. 나의 불규칙한 호흡 소리만이 방을 채운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문득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곧이어 현관 바닥을 긁는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다. 손자였다. 그날 이후로 연락도 없던 손자였다. 손자가 서재 문 앞에 선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가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본다. 할아버지, 이거 버리셨더라고요. 손자는 내가 며칠 전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던 낙서가 잔뜩 된 제도지 조각들을 손에 들고 있다. 그는 내가 아끼던 낡은 컴퍼스도 함께 들고 왔다. 컴퍼스에는 내 손때가 묻어 특유의 짙은 나무 냄새가 났다. 나는 눈을 돌리려 했다. 나의 오점이었다.
손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그 조각들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자신이 들고 온 새하얀 A사 용지와 풀을 꺼냈다. 손자는 찢겨진 제도지 조각들을 풀로 이어 붙이기 시작한다. 종이에 풀을 바르는 마찰 소리 유난히 크게 들린다. 이거 도면 조각 맞죠? 아까 보니까 이 선이 저 선이랑 이어지는데. 손자는 설계나 구조를 알 리 없었다. 그저 찢어진 것을 다시 붙이려는 본능적인 노력이었다. 나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그가 붙이는 종이 조각들은 여전히 찢어져 있었고 풀칠된 부분은 우글쭈글했다. 완벽하지 않았다. 손자는 조각들을 거의 다 붙이고 내게 낡은 컴퍼스를 건넨다. 컴퍼스의 노쇠 부분이 차가웠다. 완벽하게는 못 붙이겠어요. 근데 그래도 선은 계속 이어지잖아요. 나는 그 순간 컴퍼스의 날카로운 끝처럼 나의 마음을 찔렀던 완벽주의와 오만이 얼마나 공허했는지를 깨달았다. 40년 전의 실수를 바로잡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 실수를 찢어버린다고 해서 나의 시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었다. 나는 컴퍼스를 받아든다. 그리고 조각조각 붙여진 도면 위, 여백 부분에 아주 작은 원을 그린다. 컴퍼스가 종이 위를 부드럽게 돌아간다. 결함은 존재한다. 내가 살아온 시간에도, 내가 만든 구조에도, 그리고 지금의 나에게도. 하지만 찢어진 조각들 사이에 희미한 틈을 인정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중요한 것은 결함을 덮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음 선을 그어나가는 것이었다. 손자의 단순한 행동이 40년 동안 나를 짓눌렀던 무거운 중력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었다. 아주 사소했지만 내 안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리는 전환점이었다. 시간이 흐른 뒤 서재 창문을 통해 따스하고 부드러운 햇살이 들어온다. 나는 여전히 서재에 앉아 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전과 다르다. 손자의 방문 이후 나는 달라졌다. 거창한 회복이 아니었다. 그저 느리고 조용하게 나 자신을 다시 붙이는 과정이었다. 나는 낡은 제도판을 꺼내 먼지를 털어낸다. 묵직하고 거친 나무의 촉감이 손에 느껴진다. 그 위에 새로운 도면지가 아닌 평범한 노트가 놓여 있다. 나는 도면을 그리는 대신 글을 쓰기 시작했다. 내가 실수했던 도서관에 대한 이야기, 40년 동안 내가 지나쳤던 수많은 현장에 대한 이야기, 완벽한 도면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실패와 깨달음에 대한 기록이었다. 나는 글을 쓰다가 잠시 멈추고 밖을 내다본다. 창밖의 나무는 이전보다 더 푸르고 생기가 넘친다. 어느 날 손자가 내게 말했다. 할아버지, 이 글들 혹시 인터넷에 올려보실 생각 없으세요? 나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내 실수를 세상에 공개하는 것이 두려웠다. 다시 그 차가운 조롱의 공기를 마주할까봐. 손자는 포기하지 않고 내가 쓴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 그는 나를 이 시대의 마지막 구조기술자의 이야기라고 소개했다. 처음에는 불안했다. 매일 아침 심장이 빠르게 뛰는 소리를 들으며 컴퓨터를 켜는 것이 일이었다. 하지만 반응은 내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다. 실수와 결함에 대한 이야기는 삭제하거나 숨기지 않고 그대로 올렸다. 사람들은 나를 비난하지 않았다. 오히려 말했다. 실패를 인정하는 진정한 장인의 용기입니다. 40년 경력자의 솔직한 고백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활자 냄새가 모니터 밖으로 새어나와 내 방을 채우는 것 같았다. 나는 서재 창문을 열어젖힌다. 상쾌하고 시원한 바람이 들어와 방 안의 텁텁했던 공기를 쓸어낸다. 나는 깨달았다. 나의 낡은 지혜는 완벽함이 아니었다. 나의 지혜는 40년 동안
내가 넘어졌던 모든 순간의 흔적이었다. 그 흔적들이 이 시대의 불안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작은 온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손자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아주 짧은 대사. 민준아, 다음 주에는 저번에 말했던 그 설계의 뒷이야기도 한번 올려보자. 나는 더 이상 무용한 존재가 아니었다. 나는 내 실수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 나의 시간은 멈추지 않았다. 그저 흐름이 느려졌을 뿐이었다.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나는 나 자신을 회복하고 있었다. 나는 컴퍼스를 들고 찢어졌던 도면 조각들을 다시 본다. 이번에는 눈물을 닦거나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는다. 그저 조용히 바라본다. 40년 전의 나의 오만함이 지금의 나에게 가장 겸손한 자세를 가르쳤다. 나는 이제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소리 예전만큼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다. 나는 그저 다음 선을 그을 뿐이다. 나는 조용히 펜을 들어 도면 조각 위를 가로질러 하나의 선을 긋는다. 그 선은 찢어진 부분을 완전히 덮지 않고 다만 그 위를 지나간다. 조용히 펜이 멈춘다. 달아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무게와 맞닿아졌을 뿐이다.